2019년 10월 11일 오후 4시 무렵에 한 시장통의 상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. 119 구급대원이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쓰러져 있었던 남자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날카로운 흉기에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, 무려 9차례나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.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. 이 사건의 피해자분은 당시 49세의 뻥튀기 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. 이제 이 시장 안에서 뻥튀기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. 도대체 누가 무슨 원한으로 이렇게 참혹하게 그를 사망케 했던 걸까? 사건은 지난 11일 한 남자가 뻥튀기 가게를 찾아온 뒤에 4분 만에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 주변에서 그 남자는 한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. 자기 눈앞에 피해자 남성이 칼에 찔려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서가지고 쓰러진 남성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새끼 죽이려고 내가 칼 가지고 온 거야.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사건 현장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는 한 남자. 그 남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가 됐고요. 그렇게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바로 피해자의 친형이었습니다. 친형. 이들 형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 이 형제의 사이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. 사망한 피해자와 그를 죽인 범인, 그들은 우애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형제였습니다. 9살 어린 막둥이 동생을 끔찍하게도 챙겼던 이 형은 하루아침에 동생의 목숨을 빼앗은 잔인한 범죄자가 됐어요. 도대체 이 범행의 이유가 뭐였던 걸까요? 사실 이 형은요 13년 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던 로또 당첨자였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로또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. 도대체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정말 이 형제의 비극은 로또, 이 돈 때문에 벌어진 걸까요? 이 형은요 13년 전에 일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. 그런데 그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너 이제 좀 편히 살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꿈이 이상하니까 집으로 오면서 로또 딱 한 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로또가 벼락을 2번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당시에 17억 원 정도인가 돈이 돼가지고 세금 떼고 뭐하고 해가지고 약 실수령액이 12억 3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고 돈이 결국에는 화를 불러온다는 이 로또의 저주.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형에게는 이 저주의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보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당시에 이제 동네에서는요 복권 당첨된 거 너무 축하한다고 잔치까지 벌여줬었다고 해요. 그리고 딴 집에서는 로또가 딱 되면은 네 돈이네 내 돈이네 하면서 싸우고 난리라는데 이때 당시에 이 형제의 집에서는요 그런 싸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. 화목했대요. 아무 문제 없었대요. 이웃들에게 인정 넘치게 베풀고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이 형은요 동생들한테도 크게 한 몫씩 챙겨줬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크게 말이 없었던 거예요. 다 알아서 챙겨줬으니까. 이 형이
이 당첨금 내가 운 좋게 받은 거니까 우리 어머니 집 한 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들 너네들 내가 다 1억씩 줄게.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 막내 동생 너는 내가 좀 불쌍하고 하니까 집 한 채 사줄게. 그리고 처가 우리 처갓집의 처남들 다 내가 3천만 원씩 주고 내 동생의 처가들도 내가 다 돈 좀 챙겨줄게. 돈을 거의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사망한 막내 동생에게는 집까지 사줬었다는 이 형. 그런 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챙겼던 동생을 잔인하게 사망케 한 걸까요? 남은 돈으로 이 형은요 정육점을 하나 차렸었다고 합니다. 이제 정읍 쪽에 이제 차렸었대요. 그리고 이 정육점에서 이 동생과 함께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.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.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삶의 보상인 듯이 동생과 형이 서로 웃으면서 화목하게 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2008년에서 2009년경에 이 전라북도 쪽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북에서 물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때 이 형의 정육점 가게도 물이 잠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. 피해를 본 겁니다. 난데없이 홍수가 덮치면서 가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이제 전에 로또 되고 땅이랑 건물도 사놓은 게 있었었는데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찾아봤던 거예요.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로또가 딱 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이 사기꾼 날파리들이 막 꼬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잘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형이 이 날파리들한테 걸린 거예요. 사기꾼들. 그래서 당시 이 투자했었던 부동산 혹은 땅 이런 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게 됐었다고 합니다. 가게에 물도 이제 홍수 때문에 잠겨버렸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형은요 4남매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. 이 형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는데 병원비를 진짜 본인 혼자서 다 했대요. 다. 정말 자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동생들한테 절대 야 너네들 엄마 병원비 해야 되니까 매달 얼마씩 나한테 돈으로 붙여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했었다고 합니다. 온니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다 안고 가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. 동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. 그리고 다른 형제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형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보태주고 그렇게 혼자 다 책임지고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 동생들 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. 이 형이.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이 형은요 정육점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부업으로 공장 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엄마 병원비며 뭐며 막 충당을 했던 거예요. 주위 사람들 말로는 365일 진짜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. 제삿날이나 뭐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항상 가게에 나와서 일을 했고 그 시간 틈틈이 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공장 일을 하거나 한 거예요. 주위 이웃들은 하나같이 이 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 그리고 동생들밖에 모르며 살았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다는 한 남자. 그런데 그 믿음마저 무너뜨린 절망과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까요? 이때 무렵에 사정이 어려워진 형은요 자신이 준 돈으로 구입한 이 동생의 집, 막내 동생의 집을요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좀 받았었다고 합니다. 너무 힘이 드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. 그런데 등기 명의인은
거예요. 동생의 이름으로 형이 4,600여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는데 이 형이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 대출금의 이자를 형이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아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누굴 쪼갰어요? 등기 명의인이었던 이 동생을 쪼는 거예요. 돈 갚으라고. 이 동생이 은행의 독촉을 받게 된 거죠. 사실 그 무렵에 이 동생이 하던 뻥튀기 가게도 사정이 몹시 안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. 정말 악재에 악재가 겹친 거예요. 정육점도 안 되고 동생이 하는 뻥튀기 가게도 안 되고 돈은 없고 부동산도 잘못됐고 사건의 그날도 이 동생은요 대출금 이자 문제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던 건지 그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칼 2자루를 챙겨가지고 동생의 가게로 온 형은요 한 자루를 먼저 동생 앞에 던지면서 이 형은 첫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야,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 이걸로. 내 식구 챙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꺼이 내 몫을 나누어 줄 만큼 아꼈던 막내 동생. 그런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찌르고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순간 이 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이렇게 찾아와서 칼 던지면서 야, 이 새끼야, 이걸로 그냥 날 죽여라, 이 새끼야. 그렇게 첫마디를 내뱉고 시작이 된 거예요. 이 형은요 소나 고기 혹은 이렇게 도축 같은 걸 하니까 이렇게 잡게 되면 거기서 나온 생고기 같은 거를 천엽이나 생고기 같은 걸 꼭 이 동생한테 꼭 이 막내 동생한테 와서 주고 갔었대요. 야, 이거 좋은 건데 너만 먹어. 이거 너 힘들게 일하니까 이거 너만 먹어야 돼. 항상 그렇게 뭘 해도 우리 막내 동생 항상 그렇게 챙겼다고 합니다. 이 막내 동생 또한 우리 형 최고라고. 주위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안타깝고 죽인 사람도 안타깝고 그놈의 돈 때문에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웃 주민들은 얘기를 했는데요. 이 형은 술을 마시고 전화로 이제 대출금 문제로 동생과 싸우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홧김에 저지른 거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. 그래서 저지른 거였다. 그래도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긴 힘들 것 같습니다. 용서 안 되죠. 근데 여기서 좀 더 그런 게 뭐냐면 이 대출금 있잖아요. 이 대출금 이자가 25만 원이었대요. 대출금 이자 25만 원. 로또, 갑자기 찾아온 큰 행운이 행복을 불러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